9시 후반 구간인데요. 지금 코스닥도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양시장이 나란히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금요일이어서 한 번 빠질 때 훅 빠질 수가 있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외국인 매도 물량이 양시장에서 나란히 좀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분이 투자 전략, 그 해결책을 주실 텐데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 절대 전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한 줄로 표현을 해주시죠. 경계감과 기대감이 혼재된 주식 시장이다. 이렇게 포인트를 좀 잡았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는 이유하고요. 또 오늘 장에서의 체크 포인트도 함께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코스피 지수가 1990선까지 오고 있는데 앞서 제가 코스피 지수와 관련된 전략을 제시해드렸었을 때 기준 라인을 이제 1920으로 제시를 좀 해드렸었죠. 이제 1920 이상권에서는 시장은 상당히 좀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그러니까 좀 기대치가 좀 앞서서 거래되고 있는 좀 구간이다. 펀더멘탈 상으로 지금 기대감이나 또는 좀 시장에서 어떤 이슈몰이 이런 거에 의한 상승이 추가적으로 좀 더해지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는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번에 이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와 관련된 긴급 승인 이후에 이제 모더나의 어떤 백신도 좀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 이노비어의 동물 쪽에서 이 항체 이것도 이제 성과가 좀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좀 안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많이 안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평택에 이제 EUV 쪽 관련된 투자를 이제 대규모로 집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는 좀 전인대에서도 뭐 1,700조 상상을 좀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좀 금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보도되다 보니까 좀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를 많이 좀 자극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저는 이거와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경계를 좀 계속 해야 된다. 시중에 나와 있는 뉴스들이나 언론 보도들을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지 말고 실제로 제가 이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경계해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1920건 이상에서는 시장 충분히 계속 강세 기조를 좀 보이고 있으나 이 구간에서는 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주만 거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수혜주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전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19 쪽 수혜주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5G나 온라인 이 비대면 결제 관련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저는 이제 바이오 제약 쪽을 특히 많이 이야기해드렸잖아요. 1월 25일부터 시작되면서 이제 3월달, 그다음에 4월달까지 약 3개월 동안 시장에 이 이슈가 좀 전해지면서 이 바이오 제약 관련돼서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주식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성과가 좀 있었고요. 성과가 있으면서 이거는 거품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데 실적이 이제 뒷받침되지 못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거품을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을 좀 보여주는 업체들이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산업 구조의 어떤 지형이 그동안에 어떤 대한민국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게 반도체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반도체만큼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이제 생기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은 저는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 이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포트의 전 주력은 바이오 제약으로 가야 된다. 이 관점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는 거고 실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이오 제약이 거의 실전에서는 비중이 60%, 80%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에 따라 좀 시장의 어떤 이 변화에 따라서 약간 현금을 좀 더 만들더라도, 그리고 경기 민감주는 일체 거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와 관련되어서 주식들이 좀 올라가는 주식들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경고가 시장이 계속 주고 있다고 봅니다. 대한항공의 어떤 유상증자라든지, 그 다음에 신라전의 순간적인 어떤 거래 정지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사 가운데 SL 같은 경우가 회계 조작했잖아요. 2천억 정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나머지 이번에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사업의 어떤 이 구조 자체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주로
분류된 주식군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예 거래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관점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메디톡스 이야기를 했었고요. 신라젠 막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 이쪽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예 한 주도 거래하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지금 큰 타격을 봤었는데 사람들이 이걸 많이 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하시면서 아예 안 하는 것도 전 주식 투자와 관련되어서 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코로나19 피해주들은. 그래서 저는 수혜주로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을 이제는 메인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5G나 비대면 결제 관련된 주식들도 좀 거래를 해야 되는데 요번에 실적 발표된 걸 좀 보니까 종목을 좀 많이 솎아내야 될 것 같아요. 5G에서도. 그래서 저도 그동안 이제 이 5G와 관련돼서 이제 방송에서 추천드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에서도 이야기 해드린 게 있는데, 요번에 실적 발표된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쪽 관련돼서 제가 여의도 쪽 관련된 사람들 만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이 좀 몇 개 있는데요. 좀 거래를 안 해야 되는 기업들이거나 좀 관망해야 되는 주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제약바이오 쪽의 비중을 좀 높게 두고 계시군요.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쪽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바이오 제약 관련돼서 이제 치료제나 백신 쪽을 공략하시는 게 삼성전자, 동학개미온 등에 참여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코스닥 레버리지를 해야지 코스피를 하지 마시고 이쪽 이야기를 4월 초부터 이야기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높았어요. 이쪽을 공략하신 분들은 체감이 괜찮았다는 얘기죠. 이쪽을 공략하신 분들은. 안 하신 분들이 힘든 거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는 삼성전자 코스닥 레버리지와 관련된 분명한 분류된 의견을 좀 드렸었고, 현금 관리 전략에 대한 부분은 이제 경기 민감주나 산업재 쪽을 하지 말고 현금을 들으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5G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세 종목을 이야기해드렸었는데, 제넥신하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하고 레오키안 바이오죠. 이게 제가 4월달 초에 방송을 통해서 제일 먼저 추천드린 주식입니다. 4월달 초부터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누구로 갈 거냐? 그래서 NK 세포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화항체 관련된 주식으로 이야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이넥스도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좀 드려서 수익 성과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NK맥스도 추천을 드렸었죠. 이게 제가 12,000 초중반에 추천드린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게 제가 수요일 날 이걸 추천한 것 같은데, 요거 오늘도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NK세포 치료제 쪽 관련된 부분들은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개발하는 게 중요할까요? 생산이 더 중요합니다. 개발을 하더라도 그거와 관련돼서 원료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가려면 바이오 제약은 이 제조업체하고 다르게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품질 관리가 되게 까다로운 조건을 갖춥니다. 왜냐면 사람의 생명인데 이게 오염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뭐 안에 들어가는 걸 가지고 내 생명의 위험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이 불량품이 날 수는 있어도. 근데 바이오제약은 그게 아니거든요.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몸속에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몸속에 있는 어떤 부작용이나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검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CDMO 업체들이 그래서 몸값이 점점 더 이제 저는 비싸진다고 보고 있는 거고, NK 세포 쪽과 관련된 R&D를 해결을 안 되면 이 대량 생산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가격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길리어드사가 이번에 렘데시비르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밀고 있는 게 NK세포 쪽 관련된 온코인 네트워크와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겁니다. 제가 방송 통해서 NK맥스와 관련된 종목을 추천드리는 거는 차트가 이뻐서 거래량이 좀 이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부분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KMW도 제가 지난번에 방송 통해서 한번 이야기 해드렸었죠. 이게 5, 6천 원 정도쯤, 5만 5, 6천 원 정도 됐나? 6천 원이나 7천 원인가? 한 그 정도쯤 때 제가 이야기 해드렸었는데, 5G 관련된 업체들 가운데서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와 관련돼서 1분기 때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이연 효과가 이제 하반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는 부진할 수는 있지만
연간 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크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이 멀티플 정도를 어디에서 이제 좀 잡을 것이냐 이것에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로부터 좀 자유로운 거죠. 그 노이즈로부터. 지금 솔리드는 지금 특허 침해 관련된 부분 때문에 노이즈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감망하시는 게 좋겠고 KMW 정도를 차라리 이번엔 5G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해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